안녕하세요. 이번 과정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오히려 아동이 성인보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빠르게 습득하고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의 중요성, 신규 기술의 위험에 대한 판단 능력이 성인보다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위한 별도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미국 코파, EU GDPR,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아동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속합니다. 오히려 성인보다 온라인 환경에 친화적이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서 그 이용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내포된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도 낮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충분한 고민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 대리인 동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지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의 코파 제정 시에도 아동 연령에 대한 논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U GDPR은 각 회원국이 아동의 범위를 13세 미만과 16세 미만의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아동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때의 유의가 필요하며 이 부분은 각국의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모 또는 학교가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후견적 동의를 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EU,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후견적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아동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인터넷 이용,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후견적 보호 외에 아동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주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파는 1998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연방법 중 일반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으며 아동 또는 의료정보 등 특정 분야의 개인정보에 대해 규율하는 특별법만 있습니다. 또한 EU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상업적 가치로서의 데이터 활용도 중시합니다. 그러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만큼은 코파에서 매우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주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당연히 코파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아동을 주 타겟으로 하지 않지만 서비스 내 아동향 요소를 포함하는 혼합 이용자 서비스, 그리고 아동을 타겟으로 하지도 않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지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실질적인 인식이 있는 일반 이용자 서비스에도 코파가 적용됩니다. 아동을 주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는 모든 서비스 이용자를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코파 룰에 따라 아동을 주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래 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부모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고지를 위해 아동으로부터 부모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고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부모가 아동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고지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아동과 부모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부모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서비스 운영자는 부모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FTC에서는 아래와 같이 7가지 유효한 동의 방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방법 외 새로운 방법으로 부모 동의를 얻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방법에 대해 FTC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최소 2개 이상의 동의 방법을 제공하여 부모가 동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내부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 비교적 간단한 이메일 플러스 방식을 사용하여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플러스 방식이란 부모에게 동의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전송하고 회신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코파 준수를 위한 프라이버시 폴리시에는 아래의 7가지 사항을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는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랜딩 페이지, 그리고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법으로 링크를 게시해야 합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부모에게 아동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부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코파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모의 권리에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리뷰할 수 있는 권리, 동의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아동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성, 보안성, 무결성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는 제3자에게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를 준수한다면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성, 보안성, 무결성도 일정 수준으로 준수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제3자에게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는 계약 등을 통해 제3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 개인정보의 파기 기준을 수립하고 안전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혼합 이용자 서비스의 경우 아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나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하는 월드 가든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랜딩 페이지의 최초 접근 시에 에이지 게이트를 통해 연령을 확인한 후에 13세 이상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경우엔 쿠키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혼합 이용자 서비스는 에이지 게이트를 통해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코파 준수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지 게이트는 중립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만 13세 미만 또는 만 13세 이상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확인해서는 안 되고 드롭다운 메뉴 등을 제공하여 아동이 자신의 생일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에이지 게이트 단계에서 만 13세 미만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거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안내를 읽고 아동이 나이를 속여서 허위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혼합 이용자 서비스는 아동향 서비스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지 스크린을 통해 만 13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혼합 이용자 서비스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아동에게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기능에는 채팅 기능, 프로필을 생성하고 공유하는 기능, 비디오 또는 오디오 콘텐츠를 공유하는 기능, 비디오를 공개적으로 업로드하는 기능,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은 아동에게 정상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2번째 방법으로는 아동으로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를 포함한 코파룰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코파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틱톡의 경우 미국 내에서만 월드 가든 환경을 구축하고 에이지 게이트를 통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에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지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실질적 인식이 있는 경우 코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운영자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실질적 인식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이 스스로 만 13세 미만임을 공개하고 서비스 운영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모나 다른 이용자로부터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다른 아동향 서비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 서비스 중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실질적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코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지만 부모나 다른 이용자의 신고 또는 서비스 운영자의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함을 알게 되었을 때 서비스 운영자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동으로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코파 룰에서 요구하는 부모 동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EU와 한국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고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GDPR 중 아동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규정에는 제8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만 1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EU GDPR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을 16세 미만의 아동과 16세 이상의 아동으로 나누어 규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GDPR도 기본적으로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만 18세 미만이자를 아동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16세 이상의 아동은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고 만 16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에는 부모의 동의 또는 승인을 요구합니다.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해당 사이트나 마케팅 기획 등을 살펴봤을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GDPR 제8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GDPR 제8조에서는 개별 회원국별로 기준 연령을 16세에서 13세까지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와 유럽평의회가 각 회원국의 민사법에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연령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EU 차원에서 연령을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등은 13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14세, 그리스, 프랑스 등은 15세,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은 16세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아동 연령 기준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EU 회원국 간의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EU 진출을 준비하는 역외 기업 모두에게 어느 회원국의 연령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시킵니다. 동의를 기반으로 아동에게 정보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용자가 디지털 동의 연령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디지털 동의 연령에 도달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이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GDPR에는 연령 확인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동이 유효한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동의를 했다면 개인정보 처리가 불법이 되므로 사실상 연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스스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밝힌 경우에는 추가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친권자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고 동의자가 실제 친권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령 확인은 과도한 정보 처리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 주체의 연령 확인을 위해 선택된 메커니즘의 적정성은 위험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위험이 낮은 일부 상황에서는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게 출생 연도를 공개하게 하거나 자신이 성년 또는 미성년임을 진술하는 양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제공한 연령에 의심이 생기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다른 확인 방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친권 확인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GDPR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계좌 이체를 통해 0.01유로를 입금시키고 거래 설명란에 계좌 소유자가 이용자의 친권 보유자라는 간략한 확인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확인 방법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아티클 29 워킹 파티의 동의 가이드라인에 나온 예시입니다. GDPR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컨트롤러는 가용한 기술을 고려하여 해당 아동의 친권을 보유한 자가 동의를 제공하거나 승인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보 주체가 16세 등 디지털 동의 연령에 도달하면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친권 보유자의 동의 또는 허락은 무효가 됩니다.
그날 이후로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동의에 의존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아동이 16세 등 디지털 동의 연령이 되면 정보 주체가 직접 동의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예방 또는 상담 서비스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아동 보호 서비스를 온라인 채팅 서비스를 사용하여 아동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사전 허락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내의 아동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을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란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을 의미하는데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의하면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하며 동의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리고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채 오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3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처리자와 동일하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자와 차이가 있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추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확인 방법에는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카드 정보 활용, 휴대전화 본인 인증, 서명 날인 이메일 전송, 전화통화 등의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 3을 확인하고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을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라면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동의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적극적 방법에 해당합니다. 코파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입니다. 우리 법은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 대리인 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파에서는 아동용 서비스인지, 아동향 요소가 있는지,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실질적인 인식이 있는지 등에 따라 법 적용 범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혼합 이용자 서비스의 경우 아동향 서비스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지 스크린을 통해 만 13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도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GDPR의 경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만 16세 미만으로 정하여 우리보다 보호 대상이 넓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회원국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아동 연령의 하한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DPR도 코파와 유사하게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해 적용됩니다. EU에서 동의에 기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면 아동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점도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코파, EU GDPR 및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법제를 살펴봤을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만 같고 그 외에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동을 타깃으로 하는 서비스를 기획 제공할 때에는 국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코파에 의하면 아동을 주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모든 이용자를 아동으로 간주하고 코파 룰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을 주 타겟으로 하지 않으나 아동향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나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하지 않는 월드가든 환경을 제공하고 중립적인 에이지 게이트를 통해 이용자 나이를 확인한 후에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기능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 등 코파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아동향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금지하는 방법은 코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주 타겟으로 하지 않으며 아동향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이용자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코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향 요소의 판단, 미국에서의 유효한 부모 동의 획득을 국내에서 모두 준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코파 준수 관련 인증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기관의 도움을 얻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FTC에서 공식 승인한 기관으로는 프라이보, 트러스티, 아이킵세이프 등이 있습니다. 이유는 각 회원국별로 아동의 연령에 다르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동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회원국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만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친권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을 확인하고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코파만큼 세분화된 기준은 없으나 GDPR 또한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해 적용됩니다. 친권자의 동의 방식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활용한 동의 또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동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GDPR 제8조 제2항에서는 컨트롤러가 아동의 친권을 보유한 자가 동의를 제공하거나 승인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유효한 동의를 획득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동의를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에 기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했을 때는 아동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연령에 도달했을 시점에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같이 관련 인증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공실력 있는 기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파, GDPR,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의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각국의 관련 법령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서비스에 반영하여 안전하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